안녕하세요. 평생 일할 거지만 퇴근하고 싶은 퇴근바라기 날라리. 내일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퇴근하고 싶은 퇴근바라기 도토리. 팟캐스트 퇴근하고 퇴근하고 싶다입니다. 싶다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너무 퇴근하고 싶어서 퇴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1화 때 퇴근을 얘기하다가 저의 경우에도 너무너무 퇴근하고 싶어서 결국 퇴사를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말고도 또 퇴사하신 분이 있어요. 저랑 같이 회사를 다니셨던 또 다른 한 명의 퇴근 바라기 님을 모셨습니다. 날라리님은 퇴사를 하고서는 지금은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오신 게스트분은 아직도 계속 긴 퇴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계속 퇴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오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이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어요. 진짜 네, 떨립니다. 저희끼리 복작복작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작하는데 민폐가 될까봐 매우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무슨 전혀 민폐입니까?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오케이님은 퇴근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1월 1일부터 이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월 1일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16개월 된 것 같아요. 16개월? 1년 4개월. 퇴근해도 시간이 그렇게 빠른가요? 엄청 빠르니까요. 제가 시간을 세어보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이. 근데 날라리님은 또 이렇게 쉬면서도 엄청 다양하게 바쁘게 활발하게 이거저거 하신 분인데 저는 정말 그냥 활동 0으로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밌게 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다양하게 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잘 놀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오케이님이 저는 아는 사이지만 도토리님은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만나는 이 자리에 뭔가 정보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케이님이 쓰시는 브런치 글을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폭 빠져서 벌써 몇 회를 다 읽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 날라리님이 저한테 알려준 그 개비어에 관련된 책 이후로 두 번째 저에게 가슴을 울리는 그걸 이제 출퇴근 시간에 계속 읽었거든요. 요 근래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엄청 허접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였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또 하나의 책을 같이 읽었다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책이 제가 퇴사를 할 즈음에 저도 읽었다가 너무 좋아서 이걸 같이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선물도 했던 책인데 그 제목이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개비어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다 읽어보셨죠? 네. 네, 저희에게 아주 큰 영감이 되어서 어떤 분은 뒤따라 퇴사를 했고 어떤 분은 아직도 회사에 있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읽었을 때 되게 좋았어서 그냥 오늘 팟캐스트에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책 제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의 서문에 나왔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짧게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잡고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서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늘 여름날 같았던 일하는 마음의 겨울이 찾아왔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워졌다.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가고 있나? 쉬어야 할까? 쉬어도 될까? 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다시 일할 수 없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 이대로도 정말 괜찮은 걸까? 무서웠다.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기쁨으로 살던 삶이 끝났을까봐 내가 사랑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모습을 영영 되찾지 못할까봐 잠시 멈추어 일의 안부를 나의 안부를 묻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방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귀에 너무 공감을 해서 저에게 방학을 주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1년 3개월, 4개월이라는 갭이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케이님은 어떠셨었나요? 저는 사실 퇴사를 항상 생각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 퇴근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거를 제가 주체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책을 선물 받아 읽었어요. 그런데 내 나이 또는 내 경력에도 멈춰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뭐 성공 실패를 말할 수 없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전환한 사람도 있고 짧게 쉰 사람, 길게 쉰 사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 정답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는 1화 때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퇴근을 10N년째 하고 있는 누구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오케이님은 지금 퇴근을 얼마나 하셨죠? 저는 19년? 거의 20년 다 되게 그러니까 저희도 출퇴근을 하셨군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 오프닝 멘트를 만들면서 횟수를 세어본 거예요. 저는 13년 차, 오, 저도 한 14년 14년 차 차. 뭐 이렇게 됐어요. 저 너무 많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와 퇴근 이렇게 출퇴근을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요. 와, 그럼 그 한 생각은- 번도 그 사이 동안에는 네, 쉼이 저는 없으셨던 거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옮겼던 적도 있지만 옮기면서도 이게 곧바로 이어져가지고 단 한 번도 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논다든가 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리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지금 퇴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걸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이 사실 거의 반은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쉼을 결정하는 데까지. 근데 쉬고 나서 내가 뭘 할까? 그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실행에 옮겨도 될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케이님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사를 생각을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쨌든 퇴근하고 싶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싶으셨던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얼른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 퇴근 항상 반갑죠. 그냥 반가운 정도? 반갑고 너무 좋은 때죠. 그리고 이게 퇴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분명히 정말 미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퇴사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않은 거죠. 어쩌면 그냥 이게 제가 사고방식이 너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이나 세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조금 쉼표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조금 생각이 열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도 같고 어쨌든 마침표 또는 커다란 쉼표가 반드시 필요한가 또는 나한테 필요한가 지금 이제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면접 같은 거 이제 가끔씩 경험하게 되면은
쉼 기간이 보이면 사실 음. 그때 뭐 했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물어보긴 물어볼 하죠. 수밖에 요즘도 없지. 그냥 다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과거에는 그게 약간 어떤 질타 또는 뭔가 부정적 시각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시간 동안 자기만이 무언가 한 것이 확실히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확실히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시각은 그래도 바뀌었다. 과거보다는 저만 해도 저 퇴사할 때 이 나이이지만 아빠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정말 반대하셨는데 반대의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경력 단절돼서 너 쉬고 나서 나중에 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냐. 딱 그 너무 이해돼요. 아버지 세대, 아빠 세대에서는 사실 정년퇴직이라는 거 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죠.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이었던 반면 사실 요즘에는 이직도 굉장히 쉽잖아요. 오히려 이직 안 하면은 능력 맞아요. 없는 사람처럼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때 맞춰서 이직하고 연봉 올리고 환경 나은 곳으로 가는 거를 능력자라고 평가를 하는 와중에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발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날라리님도 퇴사할 때 혹시 부모님이 했죠, 반대하거나 했죠. 당연히 저희가 다 일한 지가 지금 막 10년에서 뭐 20년까지 되지만 당연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회사라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안 다니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회사를 제 생각보다 오래 다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제 성향상 한 5년 주기로 좀 딴 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회사를 되게 길게 다닌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또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약간 나는 그게 좀 나의 바람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좋아서 오래 다녔어요. 약간 그때 얘기했던 어떤 나의 시간의 좀 주체성을 갖고 싶어서 퇴사를 되게 오래 저는 생각하다가 했어요. 근데 뭐 그거 그 점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책 서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 달리기를 쉬어도 되나? 막 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도 결정을 하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삶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삶을 아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케이님은 그럼 딱 그 결심을 하게 된 어떤 뭐 특정한 순간 혹은 뭐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감정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그 브런치에도 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순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저의 어린 조카와 함께 부모님이랑 동생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 전에는 여행을 다니고 낯선 곳에 가면 모든 게 되게 설레고 궁금하고 뭔가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낯섦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왔는데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든 그 낯섦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의 끝에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여기는 지금 어디지? 이 부모님들과 안전하게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괜찮은가? 이런 게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나 퇴사하고 여행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퇴사하고 여행 가야 될 것 같아. 정말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것도 또 되게 어처구니 없는데
더운 여름에 출근을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다리가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저의 모든 에너지가 발을 통해서 땅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이 발 하나하나를 떼기가 너무 힘겹고 무겁고 그런 순간이 딱 왔어요, 아침에. 몸이 반응하는 거죠. 네, 네, 신체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정말 좋아하고 네. 저 진짜 고리타분한데 출근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저도예요. 그게 고리타분한 거야. 아니야, 진짜 저 출근 좋아했어. 그 저도 좋아했어요. 여기도 난 날라리도 출근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진 않아요. 저 선배가 쟤는 진짜 특이한 애다.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전 정말 출근하는 게 좋았고 휴가 끝나고 사무실 가서 이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 볼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고 다들 안 믿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겠죠. 네, 네. 그랬던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사해야겠다는 결심이 몸으로 먼저 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저의 이 어두운 기운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퇴사하기 전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신 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병이 난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그게 그냥 정말 심리적인 게 신체적인 걸로 표현이 됐던 거죠. 맞아요. 저도 맨날 원래 지각쟁이긴 하지만 항상 지각을 하면서 어지간히 회사 가기 싫은가 보다 맨날 그랬어요. 맞아. 아까 오케이님이 뭐 퇴사 결심하기 전에 이제 출퇴근 기간 동안에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회복하셨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다시 올라오는 걸 어떤 식으로 버텨내셨는지 아니면 지나가셨는지 궁금해서. 저는 되게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또 사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는 타입인가 봐요. 제가 성향상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마음인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이나 마음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오는 데미지가 되게 커요. 모두가 좋고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마음과 입장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조직이고 또 그 조직이 벌이는 사업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같은 마음인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한테 또 가장 힐링을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여행? 그렇게 한번 대차게 여행을 다녀오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간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고 이때 여행을 한두 번 갔다 왔다면 나의 퇴사가 조금 늦어졌을까? 늦춰졌을까?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으로 힐링하시는 분이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 자체가 그때 네. 너무 맞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럼 뭔가 어찌됐건 내가 기본적으로 느낀 어떤 감각이 이 회사 생활로 인해서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달라진 거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각이 무뎌졌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그냥 내가 안주하거나 정주해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지능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쓰신 글에서 봤을 때 제가 좋은 부분 아니 제가 독자네. 그럴 리가 없는 평생 애독자다, 가져가야 될 애독자. 부분을 캡처를 막 했거든요. 그럴 리가 막 이렇게 애독자다. 줄쳐가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다정함이 사라졌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나는 여행 좋아하고 원래 나는 다정한 사람인데 내가 아닌 걸로 바뀌는 네. 그 순간들을 가끔씩 마주할 때는 정말 전 퇴사효과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딱 그 어두운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동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퇴사라는 게 어쨌든 저희 인생에서 엄청 큰 결정이잖아요. 결단 내리는 건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결심을 했던 순간은 아, 내가 나답지 않은 것 같아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아, 이제 이건 내가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선한 것도 그렇고 뭐 친절한 것도 다정한 것도 그렇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죄책감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막 못나죠. 막 엄청 못생겨지고 너무 화나고 너무 화가 짜증도 나고 막 많고. 짜증나고 저 사람 너무 믿고 막 싫고 막 친절해지지 못하고 이런 내가 막 하는 게 막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떤 곳을 떠날 결정. 근데 뭐 퇴사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퇴사 결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퇴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의미부여하고 막 감상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일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했으니까. 아니 되게 그 조직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때때로 이직을 잘 하는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퇴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퇴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그리고 막 얘기해가면 처음에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막 너무 촌스럽게 막 저 혼자 막 펑펑 울고 너무 사랑했어. 난리요 난리.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나 너무 봐. 사랑해서 심지어 저는 뭐 퇴사한다고 했다가 저 지금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저 퇴사한다고 했다가 1년 더 다녔잖아요. 맞아. 모르고 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의반 난- 타의반 미룬 거잖아요. 자의반 사실. 타의반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마음에 미련이 있으니까 아, 그래 한 1년 더 내가 남아서 이 일들을 더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이 회사에 대한 마음 너무 좋았으니까 약간 그런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도 어쨌든 동의를 했으니까 1년 더 다니기로 결정을 했겠죠. 그럼 회복을 하셨나요? 아니 근데 그 1년 전보다는 덜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는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1년 동안 이제 저희 뭐 팀장님이 저를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가 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1년 동안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매력적인 입에 바른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저도 생각했죠. 아 그래 내가 어쨌든 1년 더 다니면 월급도 더 생기고 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던 어떤 일에 대한 것도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1년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근데 그 시간을 되게 잘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엄청 그 베이킹 배우는 거에 몰입했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월급 받고 그걸로 쓰고. 그렇게 이제 막 소위 쇼를 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정말 퇴사 후 마지막 출근을 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리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상상해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다른 회사로 가거나 끝이 있을 테니까 그 끝을 상상해 봤을 때 20, 30대를 사실 여기 보내기도 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소위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네, 네. 저도 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 말이 십몇 년이지 사실 거의 그냥 인생 되게 황금기의 인생이잖아요. 물론 황금기가 아닌 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막 마음만큼 몸도 따라주는 때잖아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몸이 있어도 어느 순간은 그 어느 하나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 정말 두 가지 박자가 아주 여기에 푹 빠져서 짝짝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되게 뭐라 그러죠? 그 글 보면서 저 많이 공감하는 부분 많았는데 또 말씀드려 보면은 감사합니다. 팬이 생겼다 팬이야. 캡처해가지고 저렇게 저장까지. 그 사람 사랑? 네 네. 저도 그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저 이렇게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고 저밖에 없긴 없거든요. 주변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있잖아요. 말씀하신 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했. 그 사람의 일부인 저도 맞아요. 돌봐야 하는 게 맞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들 힘들었지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덧붙여졌지만 동시에 또 좋았던 건 개인적으로 집에서 저를 돌보는 시간들이 생겼거든요. 그냥 사무실과 일터에서만 계속 있었다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벗어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사람인데 저도 그때 잠깐 베이킹을 했어요. 아주 베이킹 잠깐. 하셨어요? 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사실 진짜 많은 영향을. 많은 걸 바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퇴사를 진짜로 했잖아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개비어라는 책을 읽고 또 네. 메모장에다가 끄적였었어요. 아, 그래서 저의 이제 개비어 투두 리스트 이러면서 아.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못 적고 또 현업으로 돌아왔기로 했거든요. 뭐였어요? 근데 하나가 네. 지금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 가기. 아, 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케이님도 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실행에 옮기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마지막 출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지는 베를린이었어요. 오, 베를린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어디서 살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베를린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고 베를린을 서울 이외에 가장 많이 가본 도시이기도 해요. 베를린에 가서 여행지가 아닌 그냥 집처럼 늘어져 있다가 네 왔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정말 어쨌든 여기 이 공간과 이 곳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를 저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다녀왔었죠. 오래 계셨어요? 한 3주 반? 거의 한 달 계셨네요. 네네. 근데 사실 원래 목표는 어쨌든 비자가 필요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3달은 일단 머물고 싶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근데 어쨌든 사실 유럽이 그 한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몇 월에 혹시 어, 퇴사하셨죠? 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네네. 이렇게 퇴사였는데 아니 근데 오케이님이 그런 거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 저한테도 계속 퇴사를 언제로 기점을 하겠는데 막 그런 거 기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퇴사를 하면은 휴가를 길게 쓰잖아 저희가 전에. 일한 네네, 연수가 그 전에.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기점을 그 휴가를 쓴 날짜부터로 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식화된 건가요? 말씀하시는구나. 1월 1일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이걸 타협점으로 찾은 게 내가 그럼 비행기를 타는 날짜로 잡을까. 12월에 갔거든요. 오. 12월 중순에 그 앞에 휴가 때 이제 떠나신 거구나. 이미. 네네 휴가 네네네네. 기간 중에 중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신경이 중요해요. 쓰이더라고요. 중요해요. 아니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퇴직 처리되는 딱 날짜가 있잖아요. 원래는 찍혀 그 날짜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휴가를 길게 쓰니까 보통은 한 뭐 짧게는 일주 막 2주 몇 주 썼어요? 저는 그게 한 엄청- 달이 넘었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발생하고 또 저희가 그 발생한 걸 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휴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쌓인 휴가들 어쨌든 1년을 거의 다 보냈기 때문에 쌓인 휴가들이 있고 원래 주어지는 휴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 한 달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1, 2주였으면 뭐 그래 1월 1일 오케이 막 이랬을 텐데 이게 이미 한 달 전부터 네. 그래서 지금 그 날짜를 아, 어떻게 잡을지를. 네. 근데 이제 공식 기록은 이제 1월 1일이다.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에 휴가 기간은 안 따지게 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쉬었다. 왜냐면 그 길어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부지불식간에 있나 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다. 하지만 저는 여행은 12월 중순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공식적인 개비어는 1월 1일부터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했을 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동생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퇴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해야 되겠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겨울은 좀 겨울에 하긴 하셨지만 너무 마음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울해지고. 근데 12월도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12월에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 연말 모임이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연말 모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도 괜찮아요. 12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절 좋을 때. 오케이님은 이제 뭐 별 계획 없이 일단 퇴사하시고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네. 사실 오케이님처럼 그렇게 회사 출근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하는 것도 좋아하셨던 분들은 저희도 아까 2화 때 얘기를 했었는데 노는 법, 쉬는 법을 잘 모르겠다 맞아요.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 하루가 통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퇴사 전과 후로 나뉜 게 있다면 과거에는 시간을 쓰는 거였다면 저의 어떤 하루나 아니면 저의 임무가 시간을 쓰는 거였다면 퇴사한 이후로부터는 시간을 채우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을 뭘로 채워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안일만 해도 시간이 훌쩍훌쩍 가는 거를 처음에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퇴사를 하면서 가장 하나 목표로 삼았던 게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개비어에 대해서 쓴 것도 그 차원에서 했던 거고 기록이라는 거를 목표로 삼았던 이유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내가 정말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꽉 채워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만 지나도 또는 하루만 지나도 모르고 어느 순간 나의 1년 1년이 몇 년도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 되게 그 어떤 일도 큼직한 뭐 제목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너무 공감해요. 네. 그게 어느 순간은 언제까지는 되게 그게 뿌듯하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사라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것도 엉켜요. 헝클어져가지고 언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십몇 년 동안 나는 되게 열심히 재밌게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기억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엄청 거창하게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매 시간 두세 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 기록했어요. 그 보면 수면, 침대 스트레칭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침, 청소, 화장실 청소, 산책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돼요. 그게 매일 반복되는데 매일 썼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스케줄러를 왜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스케줄러 만들어가지고 약속 있는 날은 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흔하고 당연한 거여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한 달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의 목표를 잡아놓고 했어요. 그 시간을 쓰는 것과 채우는 거 너무 공감하는데 지난 몇 년간 이제 스케줄러를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스케줄러를 쓰긴 쓰잖아요. 네네. 정말 꽤나 긴 시간 동안 제 스케줄러는 출퇴근 시간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스케줄러에 뭘 쓴 적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개인 약속은 그냥 여기다가 이제 메모장에 적어놓고 하지 기록을 안 네. 해놨던 과거들이 막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약간 퇴사를 하고 개별을 갖는다는 게 뭔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찾아가는. 원래 있었지만 약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는 사실 같은 업에 있잖아요. 있으면 내가 되게 좋아했던 일을 선택해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일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것들을 좋아했던 내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의 어떤 하루가 사라져가지고 그걸 퇴사하고 저도 많이 좀 찾았던 것 같고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렸을 때 좀 퇴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약간 싶네요.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그냥 내가 되게 단조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규칙적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안도 또는 기특함 이게 뭐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규칙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뭐 정시에 자고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렇게 시간을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은 분명히 저도 되게 늦지막히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한 몇 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잡히는 어떤 규칙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가려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언제는 꼭 자자.
언제는 꼭 일어나자. 그리고 그 일어나는 시간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엄청 막 의욕적이고 누군가처럼 막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라는 거는 확인을 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요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케이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기록을 말씀하셨지만 글도 되게 꾸준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러에 쓰는 기록 외에도 네네네. 어떤 글도 계속 꾸준히 쓰셨는데 저도 사실은 퇴사할 때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나도 뭔가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늘어지고 저야말로 모든 시간들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저 뭐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초반부에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뭐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다시 재입사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졌었을 때 이룬 것들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저도 맨날 집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글을 꾸준히 쓰시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다녀오고 나서 2월 달에 목표가 브런치 그거 등록되는 거였어요. 직장을 퇴사한 거에 대한 어떤 감정의 요동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이제 개비어에 대한 나의 퇴사 생활에 대한 것도 쓸 수 있게 됐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과거에 썼던 편지를 또 하나하나 정리해서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주고받으신 편지. 네. 네. 보았습니다. 제가 또 그것도 계속 브런치 올리면 어떠냐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서 네, 너무 아까우니까 저 혼자만 보기가. 쓰신 글에서 또 생각해 보자면, 정확한 표현인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퇴사하는 것도 남들처럼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근사한 이유가 없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이 개비어라는 쉼을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되게 처음에 개비어를 시작하면서는 되게 호기롭게 한 2, 3년 쉴까? 아니면 1, 2년 쉴까?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약 2년이라는 시간에는 온전히 쉬는 거가 제1 목표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까지가 목표이자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계속 찾는 중인 거고, 사람들은 요즘에 워낙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관심 있는 게 너무 많고 좋아하는 거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저기 있으면 단계별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막 머릿속에 짜자작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취미이자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에는 다른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게 저의 되게 약간 부끄러움 아닌 부끄러움? 나는 왜 이렇게 취향이 없지? 이게 취향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제가 되게 무색무취한 그런 취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런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떤 발전적인 이거를 내가 뭐 학습의 시간으로 갖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 나는 그냥 무조건 쉰다. 나는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쉬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내가 이걸 개비어를 선택한 이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 발전성에 대한 부담은 없었죠. 안 가져도 된다. 맞아요. 쉬는 게 어려워. 어렵고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이제 두 분은 시도를 했고 하시는 중이니까 사실은 쉬어도 큰일 안 난다. 맞아요. 별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별일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어, 네. 심지어 그게 또 필요하고 네. 그 이후에 이걸 또 다른 걸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단 한 가지 뭐 불안감, 그러니까 제일 큰 불안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겠죠. 돈. 그렇죠.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내가 그쵸. 뭐 숨을 쉬면은 그냥 나가니까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그걸 오래 쉴 계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거를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 막 계획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계획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쉬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그 외에 사실은 와 이렇게 회사 계속 안 다니고 살아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놀 줄 모를 것 같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가 있고 물론 정말 심심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정말 아 맞아. 심심할 때가 많아. 어쩔 줄 모르겠을 때가 어. 있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는 직장 생활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심심함도 즐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되게 중간중간에 막 불안할 때도 많고 막 되게 심심할 때도 많고 막 와 이 시간에 제가 아까 허송세월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도 되나? 막 약간 이런 시간들도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쉬어보니까 너무나 큰 깨달음이 별일이 없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걱정했던 그 경력 단절에 관해서도 사실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막 완전 사회 초년생이 아니고 다들 일한 경력이 많다 보니까 사실 왜 10년 이상 넘어가면 사실 그걸 세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예전에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엄청 막 큰일 나고 막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떤 해왔던 것들을 아시니까 뭐 좀 더 믿어주는 게 생겨서 회사를 안 다녀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회사, 안정적인 회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뭘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해도 뭐 날라리는 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빠는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다시 일을 하면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물론 경제생활 너무 중요하죠. 경제적인 거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근데 경제적인 거에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좀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뭐 제가 돈을 많이 모아뒀고 그동안 많이 벌었고 이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을 덜 해도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공감해요. 근데 진짜 그거는 내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런 마음 때문에 현재 이제 저는 제가 1년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고 싶다.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문제가 됐다면 그거는 다행스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저한테는 근데 이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에 현재는 일자리를 구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일거리는 구해요. 근데 이게 퇴사를 어쨌든 저희가 선택한 거잖아요. 주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그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뭔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회사가 되게 절실했다면 지금은 내가 오히려 좀 가려서 선택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토리님 제안 주셨을 때 고민했던 것도 내가 다시 회사를 가기 싫은데 지금 현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면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뭐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오래 쉬었으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일을 선택할 수 있나 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일거리도 있었는데 뭐 되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되게 짧은 기간이라는 거, 아니면 뭐 어떤 거는 뭐 어딘가에 뭐 출근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집으로부터의 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고민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것도 되게 갭이어에 되게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퇴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오프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을 오랫동안 할 거라고 저희는 그냥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럼요. 일 좋아하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100세까지 산다, 뭐 120세까지 120세요. 120세.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몇 세까지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롱런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다른 건 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의 전환도 열어두고 있는 거는 지금이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기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제가 다른 거를 탐색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무언가 새로운 걸 해도 최소한 1, 20년은 할 수 있거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1, 20년 더 할 수 있고 1, 20년 더 한다는 건 또 그것도 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몇 년은 그냥 초보자로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제 마음이고요.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받아줄지. 근데 이게 진짜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희 엄마 또래의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어떤 고민을 얘기했었을 때 저한테 선생님 아직 젊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젊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내 기준에서는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또 나이이거나 뭐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너무 감동스러운 광고가 하나 있는데 실제 나이에다 0.8을 곱해야 나도 그거 요즘 해봤어. 나이라고. 맞아요. 아마 점점 더 그 0점 뒤숫자가 내려갈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의지와 용기가 생기고 위안을 받는달까? 그래서 뭔가 그래 맞아 되게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되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또 굉장히 어쨌든 안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또래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용기 있다. 맞아. 내지는 그래 굿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뭔가 약간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 너무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다른 게 저도 여기 입사한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알고 지냈던 프리랜서 분을 만났는데 여기서 우연히 그래서 뭐 이런 안부 인사 주고 받다가 뭐 얼마나 저 여기 뭐 한 1년 정도만 일해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기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짧은 거 아닌가요? 1년이면 눈 깜짝할 사이인데. 회사원한테는 엄청 짧은 1년인데 프리랜서한테는 길다고 느껴지는 시간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감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구나라고 그때 이제 나도 알았어. 네. 프리랜서는 거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직장인은 시간의 맞아요. 단위로 생각을 네. 하고 분기로 생각을 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프로젝트가 사실 1년이면 긴 거죠. 네. 그렇죠. 엄청 장기 프로젝트.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를 한 이후에 최근에도 또 한 번 뵀는데 이제 로비에서 그랬더니 아직도 계세요? 막 약간 이런 되게 오랫동안 일하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음. 확실히 직장인과 음. 프리랜서는 서로 이제 시간을 시간의 감독하는 감각이 게.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그거에 익숙해졌나. 맞아요. 사실 되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수많은 퇴근을 함께 했지만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또 많이 없었으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님도 재밌으셨나요? 네,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죠. 네. 정말 맞아요. 순삭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화 때 1시간 예약했다가 이번에 90분으로 예약 시간을 늘렸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셔야 할 텐데. 그거는 몰라. 근데 일단은 저희가 재밌으니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계속 뭔가 일처럼 하려고 해가지고 맞아. 계속 도토리님이 자기는 이건 일처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서 하는데 이제 음. 개인 사심 취하는 컨텐츠로 네. 지금 네.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좋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죠. 아직은 뭐. 오케이님은 요즘 퇴근 안 하고 계시지만 네. 오늘은 저희랑 같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안녕.